119에 전화하기까지 저는 정확히 47분을 망설였습니다. 그 47분 동안 제 손가락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고요. 새벽 2시였습니다. 밖은 영하 15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칼같이 차가웠어요. 보일러가 꺼진 지 8시간째였습니다. 올해 72. 혼자 산 지 19년. 이런 밤이 처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어지고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다 정말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담요 하나만 더 덮으면 돼.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어요. 떨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보일러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23도. 딱 적당했죠. 뉴스에서 한파주의보 얘기를 해댔지만 나야 뭐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한 추위도 견뎠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때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이었으면 벌써 보일러 점검을 하고 있었겠지. 겨울마다 드라이버 하나 들고 여기저기 두드리고 다니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여보, 겨울은 미리 준비해놔야 추위를 덜 타는 거야. 그때마다 저는 짜증스럽게 대꾸했죠. 당신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입니다. 오후 4시. 해가 아파트 사이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곧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 익숙한 웅웅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확인했습니다. 23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내 온도는 이미 17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 참.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전원을 껐다 켰다 해봤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이번 달 생활비에서 어디를 줄여야 하지? 손주들 용돈은 다음 달로 미뤄야 하나? 약값은 줄일 수 없는데.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6시가 되자 해는 완전히 졌습니다. 집안이 어두워지면서 추위도 함께 짙어졌어요. 거실 온도계는 14도. 전기요를 꺼내서 최대로 올렸습니다. 담요를 2장 꺼내 몸에 둘둘 말았어요. 두꺼운 양말을 겹쳐 신고 털모자까지 썼습니다. 집안에서 이런 차림을 하고 있자니 제가 우스워 보였어요. 아들한테 전화할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닙니다. 요즘 승진 심사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죠. 올 때마다 엄마 여기 춥지 않아? 난방 좀 올려. 그러면서도 정작 1시간도 못 있고 가버립니다. 보일러 고장났다고 하면 또 시설 좋은 데로 이사 가라고 하겠지. 작은 아파트, 요양원 그런 얘기들. 저는 듣기 싫었어요. 여긴 남편이랑 같이 들어온 집입니다. 이 집엔 제 삶이 붙어 있습니다. 그냥 오늘 밤만 버티자. 내일 낮에 관리실에 전화하면 돼.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제 예상보다 훨씬 길고 추웠습니다. 9시쯤 되자 이제 전기요도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를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서 생강차를 마셨어요. 컵을 2손으로 꼭 쥐고 있으면 잠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식으면 추위는 더 매섭게 돌아왔어요. 10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변기 시트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전보다 약하게 나왔어요. 혹시 수도관이 얼기 시작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1시. 손가락 끝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꽉 쥐었다 폈다 해봤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 뉴스가 떠올랐어요. 독거노인이 집에서 저체온증으로. 그 기사를 보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기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전기요 위에 누워 있었지만 등과 다리 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불 안에 온기가 갇히는 게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자꾸만 스며들어 왔어요. 119에 전화할까? 그 생각이 처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전화하면 민폐 아닐까? 응급실 가면 돈이 또 얼마나 들까?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늙은이가 괜히 난리쳤다고.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건 늘 이런 거였어요.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계산해야 하는 일. 내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걸까 하는 기준을 스스로 세워야 했습니다. 새벽 1시,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아!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다리를 펴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면서요. 온도계를 봤어요. 7도. 이제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할 수 없었어요. 3번 만에 겨우 119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정말 눌러도 될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 반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뉴스에서 봤던 온갖 사건 사고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독거노인을 노린 범죄, 보이스피싱 조직, 강도.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위층 1203호 사는 사람이에요. 문 밖에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집 안 정말 추우시죠?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젊은 남자는 그날 밤 자기 집 보일러 점검을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자기네 집은 난방이 잘 되는데 아래층 쪽 배관 온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관리실에 전화했고 관리실에서 확인해 보니 제 집 난방이 완전히 꺼져 있더래요. 오후 4시부터요. 혹시 할머니가 일부러 끄신 건지 고장 난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안 놓였어요. 이 추위에 혼자 사시는 분이 난방을 끄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실 직원이랑 같이 올라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체인을 걸고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관리실 직원, 그리고 한 사람 더. 젊은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게 어떠세요? 지금 당장 기사님 부르기엔 너무 늦었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습관처럼 사양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가 제 떨리는 손을 봤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손이 너무 차가우세요. 그렇게 저는 위층 젊은 부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이 나이에 다른 사람 집 신세를 지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초라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런 감정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젊은 여자가 소파에 담요를 깔아줬어요. 뜨거운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전기 담요를 꺼내서 제 다리에 덮어줬어요. 남자는 제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가줬습니다. 천천히 녹이셔야 해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담그시면 안 돼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문질러주는 감촉. 그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민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여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지방에 혼자 사세요. 오늘 같은 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라도 챙겨야겠다 싶었어요. 젊은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민폐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한테 못 해드리는 걸 여기서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전기 담요와 포근한 이불 속에서 수십 년 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잤어요. 중간에 한번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요. 복도로 나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기척이 들리자 고개를 들었어요. 깨셨어요? 괜찮으세요? 화장실 좀. 천천히 가세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동안 그 남자는 계속 거기 앉아 있었어요. 혹시 제가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내일 보고서 마감이라. 어차피 밤새야 해요. 그러면서도 제 쪽을 계속 신경 쓰는 게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젊은 남자가 웃었어요. 잘 주무세요, 할머니. 내일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된장찌개 끓일 거예요. 같이 드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환하게 밝았어요. 시계를 봤더니 9시.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거실로 나가니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젊은 여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저희가 어차피 먹을 거예요. 할머니 거 하나 더 올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린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제 무릎을 툭툭 쳤어요. 할미. 아이의 엄마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말을 했네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첫 단어가 할머니라니. 그것도 저를 보고. 아침을 먹고 나서 저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사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보일러를 뜯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부품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하는데 금액이 좀 나갑니다. 제 얼굴이 굳었을 거예요. 그때 옆에서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희 집이랑 같이 점검해 주신 거니까 비용 같이 청구해 주세요. 관리실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내가 낼게요.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우리 집 보일러 점검하면서 같이 발견한 거예요. 그냥 같이 처리하는 게 편해요. 젊은 여자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대신 저희한테 가끔 밥 한 끼씩 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위층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주면 그들은 과일이나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애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옛날 그림책을 넘기곤 했어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애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한두 시간만요. 제가 급하게 병원 가야 하는데 예전에 저였다면 사양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애를 봐. 늙은이가.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여기 두고 가. 그날 오후 아이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이야. 할머니도 너처럼 어렸었어. 아이가 신기한 듯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아직 쓸모가 있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필 무렵 위층 부부가 큰 소식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저희 둘째 생겼어요. 어머, 정말? 할머니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여기 이 동네에 할머니가 계시니까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용기가 됐다니. 지금은 여름입니다. 에어컨은 없지만 선풍기 하나면 충분해요. 위층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시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소리가 들려야 집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는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죠. 이제는 달라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은 대화도 나눕니다. 오늘 덥죠? 그러게요. 폭염주의보라던데 조심하세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제 하루를 채웁니다. 얼마 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석 달 만이었나? 엄마, 요즘 좀 어때? 응, 나 잘 지내. 혼자 괜찮아? 요양시설 알아봤는데. 난 여기 살 거야.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왜 날 떠나보내려고만 해.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들도 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만 기댈 필요가 없다는 걸. 엄마, 근데 여기 분위기가 달라졌네. 뭔가 밝아진 것 같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도 좋아 보여.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이웃들이 좋아서 그래. 위층에 젊은 부부가 사는데 가끔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 다행이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항상 걱정했는데 아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저녁 무렵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수박 먹으러 올라오세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가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복도는 그냥 집과 집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였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 복도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가끔 마주치는 분인데 늘 인사만 나누고 지나쳤죠. 어디 가세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응, 위층에 잠깐. 아, 1203호 젊은 부부요? 저도 아는데.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들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 무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위층 집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수박 향이 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빨갛게 익은 수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샀어요. 할머니 생각나서 큰 걸로 샀어요. 젊은 여자가 수박을 썰어내왔습니다. 달고 시원했어요. 맛있다. 그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의 돌잔치 하는데 할머니 꼭 오셔야 해요. 어머, 벌써 둘째가 돌이야? 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특별히 초대장 드리고 싶었어요. 젊은 여자가 예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초대장이었어요. 할머니께 우리 아기가 벌써 돌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이 동네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꼭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마이너스 1203호 가족드림. 글씨를 읽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토요일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옷장을 뒤졌어요. 뭘 입고 가지? 오랜만에 설레는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좋아하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10년도 더 된 옷이지만 아직도 깔끔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머리도 빗으로 곱게 넘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작은 봉투에 돈을 넣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 마음을 담았어요. 1203호 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양가 부모님, 친척들, 친구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응, 왔어. 축하한다. 저기 할머니 앉으실 자리 따로 마련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를 안내한 곳은 돌상 바로 옆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네. 가족 자리예요. 가족.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됐어요. 아기가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가 청진기를 집어들었어요. 우와, 의사 될 거래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아기가 갑자기 청진기를 내려놓고 제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그러고는 제 무릎을 툭 쳤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여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물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아, 어머니. 위층에 사시는 할머니세요. 우리 애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할머니한테 많이 신세졌다고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그날 저는 그 집안의 가족사진 한 장에 함께 섰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젊은 남자가 제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인화해서 드릴게요. 우리 집 앨범에도 넣을 거예요. 그 사진 속에 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어요. 올해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겨울이 오기 전 젊은 남자가 먼저 내려와서 보일러를 점검해 줬어요. 할머니, 올겨울은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다 체크했어요. 관리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추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가 바로 올라갈게요. 옆집 중년 남자도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머니, 저희 집에 전기요 하나 더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고맙긴 한데 난 충분해. 정말로 충분했어요. 보일러도 잘 돌아가고 집안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1203호에서 파티를 한다며 저를 초대했어요. 거실에는 작은 트리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가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 선물이요. 우리 아빠랑 같이 골랐어요. 포장을 뜯어보니 따뜻한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목이 시리다고 하셔서요. 이거 따뜻해요.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고마워. 할머니가 너희한테 줄 게 별로 없는데 할머니는 그냥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할머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의 미래가 되고 싶은 모습이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오면 걱정부터 했어요. 미끄러지면 어쩌나. 길이 얼면 어쩌나. 보일러 괜찮을까? 이제는 다릅니다. 눈이 예쁘게 느껴져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위층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눈 오는데 괜찮으세요? 보일러 잘 돌아가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다 괜찮아. 너희는? 저희도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눈 치우러 내려갈게요. 할머니 문 앞도 같이 치울게요. 고마워. 조심해서 자. 할머니도 푹 주무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말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웅웅웅.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정말 다행이었어. 만약 그날 밤 누군가 제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혼자였을 거예요. 차가운 집에서 차가운 마음으로. 하지만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겨울을 이기는 건 보일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추위를 녹이는 건 온도가 아니라 온기라는 걸. 혼자 사는 것과 외롭게 사는 건 다르다는 걸. 근데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요. 시간이 또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낙엽이 지는 계절. 저는 베란다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우리 효빈이 왔네. 엄마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거 드리래요. 아이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편지였어요. 할머니께 또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그때 할머니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 추운 도시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올겨울에도 할머니 보일러는 제가 먼저 챙길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우시면 언제든 초인종 눌러주세요. 우리 집 문은 할머니께 항상 열려 있어요. 마이너스 위층 가족들임.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곧 겨울이 오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도, 눈이 와도, 한파가 와도, 이제는 알아요. 문을 두드릴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제 문을 두드려줄 사람도 있다는 걸.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 각자 도생이야. 이웃이고 뭐고
다들 자기 살기 바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추운 밤에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추운 세상을 견디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이웃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